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와, 글러브가 많죠. 네, 종류별로 한 개씩 제가 다 놔뒀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할 영상은 IP 셀렉트 뽀개기. 네, IP 셀렉트를 한번 제가 씹어 먹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수입된 제품이에요. 23년도에.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상들이고요. IP 셀렉트란 글러브가 어찌 보면은 약간 초창기 때 토고랑 오비키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았었다가, 사실 일본에서도 너무 많이 비싸고 할인도 잘 안 되고, 또 오더하려면 6개월 이상씩 걸리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선호하긴 하셨지만 좀 쉽게 선택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쉽게 구하기 어렵던 게 이제 가격이 비싸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름아름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IP 셀렉트 본사 쪽에서 좀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받기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좀 판매가 될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 나갈 거예요. 타이틀은 15분만 따라하시면 본인이 DIY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가능할까?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타이머도 준비했고요. 15분 타이머를 찍을 거예요. 이걸 넘을지 안 넘을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길들이는 방법의 노하우는 사실 글러브 매만지는 법은 똑같아요. 스페셜 가공이든 일반 가공이든 거기서 더 해체를 해서 뭘 하냐, 뭐 컴파운드 보정을 보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 제 영상을 잘 보시고 관절을 이해하시고 글러브가 가로형이다라는, 가로 세로, 즉 글러브 가로다 세로다, 요 부분, 이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 아닌 글러브의 태생이 그런 것까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본인도 본인의 글러브를 DIY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네아 글러브가 이렇게 이제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나왔어요. 모델명은 십자입으로 되어 있는 이 082 모델과, 다음에 아이웹으로 되어 있는 055 모델, 다음에 060 모델, 바둑판 059 모델, 요렇게 모델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스티어. 네. 이제 IP 셀렉트는 럭셔리 컬렉션과, 다음에 이쪽 EC 엑셀런트 컬렉션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이트 보시면 LC, EC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LC가 바로 킵으로 만든 거고요. EC는 스티어예요. 외화는 딱 두 종류 들어왔는데, 이게 예전에 쯔쯔고의 HF이랑 뭐 티벨트, 얘는 다 EC만 들어왔어요. 외화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짚어서 제일 마지막은 외화까지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뭐냐? 바로 제일 처음 이제 순서라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이 못 보셨던 웹일 거예요. 일본에서도 잘 안 나오는 글러브이기도 하고, 다음에 IP 셀렉트에서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즉, 이 바둑이 모델 네아용, 요거를 제가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모델명은 059 패턴이에요. 자, 글러브를 한번 꺼내 볼게요. 059 패턴. 자, 네아 글러브인데, 얘는 이제 좀 앞으로 갈게요. 얘는 이제 EC 엑셀런트 컬렉션, 얘는 LC. 네, LC는 럭셔리 컬렉션, 즉 킵, 스티어예요. 차이는 뭘까요? 이제 IP 셀렉트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일본산들은 이렇게 재팬이라고 다 찍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재팬 찍혀 있고, 여기도 재팬 찍혀 있죠. PC라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셀렉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쪽에 저희 영상에 맨날 출연하던 요 글러브들이 제가 판매하는 것들인데, 저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일본 내수용 이제 스티어로 만든 글러브고요. 이 가죽과 저 스티어는 좀 다릅니다. 얘는 일본산 스티어고요. 쟤는 이제 세토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일본 현지가 44,000엔짜리. 네. 얘는 이제 55,000엔짜리, 얘는 63,800엔짜리. 그래서 요번에 행사할 제품은 요 두 제품, 이 두 등급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모델들만. 자,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LC와 EC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고 거래할 때 이게 일본산 재팬은 찍혀있지만 이게 킵인지 스티어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방법은 있어요. 그 모델명을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라벨 컬러도 비교하고 이 내피 색상도 비교하면 돼요.
자, 얘 050 모델 같은 경우는 EC는 내외피 동피 가죽이에요. 맞죠? 다음에 LC는 내피가 검정색 가죽이에요. 네, 요 차이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라벨을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LC는 고동색에 이제 검정색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얇은 검정에 약간 테두리, 즉 투톤 느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벨을 나중에 사이트에서 보시면 전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099 패턴의 요래 모델 이제 신형 패턴에서 LC와 EC의 차이는 라벨의 차이가 있다. 요걸로 구별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피가 LC는 검정, EC는 이제 동피 가죽이다, 동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마타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글러브를 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즉 가로형의 앞에 언급됐죠? 글러브인 거예요. 즉 횡형의 이 글러브로서 좀 뭐랄까 세워서 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글러브죠. 자, 그래서 이 글러브, 자, 바둑이 웹을 쓰는 내야수 글러브 뭐가 있었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였나요? 맞아요. 겐다 선수 때문에 바둑이 웹이 핫했었죠. 근데 그 전에 윌슨 스태프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슈어플레이도 옛날에 바둑이 내야 웹이 나왔었어요. 네. 많이는 아닌데 가끔 나왔었죠. 이 바둑이 웹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물웹이랑 비슷하게 완충은 되지만 밀려나가지 않게, 즉 웹 쪽에 공이 닿았을 때에도 하나의 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뺄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문규현 선수가 특히나 막힌 웹을 많이 썼었죠. 네, 공을 빨리 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둑이 웹 같은 경우는 웹 자체 절개가 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엄지검지 사이가 벌어지거나 막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특히나 사이드 쪽으로 빠질 때 웹 쪽에서 많이 공이 이제 걸리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물론 웹으로만 잡는 건 아니지만 웹으로 잡다 보면 웹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웹을 선호하는 선수도 있어요. 미야모토 신야 선수도 현역 때는 바둑이 계열의 웹을 썼었고요. 물론 MM형에서는 아이웹이랑 뭐 바둑이 철판 웹이 나왔지만 현역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건 미야모토 신야 선수도 바둑이를 썼었고요. 자, 그래서 의외의 조합이었어요. 겐다 때문에 그런가 IP에서도 바둑이 웹이 나왔죠. 자, IP 셀렉트 글러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가죽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죽의 바라시부터 선별부터 다음에 재단할 때부터 정말 좋은 부분을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잔주름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EC 모델임에도 그래요. 물론 더치킵, 이 킵 모델 같은 경우도, 킵스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잔주름이 별로 없는 깨끗한 가죽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죽 질에 있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P 셀렉트가 정말 가죽은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죽 퀄리티는 좋은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왜? 예전에 알려졌던 것들은 토고, 오비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선호가 돼서 이제 토고 글러브 어렵다 그랬죠. 왜 어렵냐? 이게 수평형 글러브로서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는 걸 세워서 잡다 보니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기본적인 야구 기본 테크닉이 있다면 쉽게 접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로형, 세로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바닥도 높고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표준적인 내야 글러브예요. 그리고 바닥이 정말 넓죠. 네. 근데 되려 포켓의 깊이는 깊지 않아요. 이 손가락 검지의 고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이 넓은 글러브임에도 이게 깊이 박히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야 범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쇼세간용으로도 괜찮고, 특히 막혀있기 때문에 공을 빨리 빼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높은 기술을 발휘하고 싶다라면 이 글러브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본인들이 다 궁금한 거는 이제 1탄부터 시작돼서 계속 진행될 IP 셀렉트 뽀개기, 거기다 뭐였죠? DIY, 저희 노하우까지 이제 빼서 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자, DIY를 어떻게 할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태그를 제가 뗄게요. 이거는 제가 공동 구매할 겁니다라고 예고편을 올렸는데 그냥 무조건 이거 저 먼저 찜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찍는 거예요.
네. 물론 이번은 이제 스페셜 가공 들어가겠지만 이걸로 일단 먼저 일반 가공, 아니, 일반 가공이란다. DIY 하는 거 영상 찍을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찍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글러브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DIY가 가능한 글러브가 있고 불가능한 글러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보타 T9 설명할 때도 좀 말씀드렸고, 신형 구보타 엄청 돌덩이 같은 거 DIY가 힘들 것입니다. 구보타 오더 제품도 옛날에 말씀을 했었었고요. 네, 패턴적으로.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어려운 글러브들. 제가 공동 구매했던 것 중에서 이 알비스 모델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한 30개 넘게 팔았는데, 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매장 가서 한번 손 넣어보세요. 넣는 순간 헉 하실 거예요. 이거 개인이 DIY하기 절대 힘들어요. 그럼 무키베츠 모델 12.5인치짜리들도 제가 캐치볼 하면서 DIY 하기 힘들어요. 네. 진짜 캐치볼에서 DIY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시카 모델도 한 11개인가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공동구매로. 안 팔려요. 이 SE 모델 정말 가죽 부드럽고 찰지거든요. 이건 제가 스페셜 가공 해놓은 건데 판매된 거. 네, 그냥 가공하면 되게 부드럽고, 네, 이건 나카무라 쇼구 모델이에요. 쿠세가 없는 걸로 정말 편하게 잘 잡히거든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네,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IY가 좀 힘드세요. 새거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SE 모델이나 프로스테이터스 기성품 모델,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닥에 비닐이. 네. SE 모델이나 프로스테이터스 Z 모델들 보면 좀 DIY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를 이용하시던가 뭐 저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잘못 길들이기 맡기시면 정말로 미궁수로 빠진 경우가 많아요. IP 셀렉트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 글러브는 DIY가 되게 쉬워요. DIY가 쉽다라는 의미는 뭐냐? 전체적으로 손을 넣었을 때, 신제품을 손을 넣었을 때 소위 말하는 왁구라 그러죠. 예, 딱 편안한 착수감, 그리고 판판한 가죽들, 이런 부분들이 잘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끼는 순간에 좀만 만져보면 얘는 쉽게 DIY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손가락 간격이에요. 혹자들은 새거 길들일 때 어떤 분들은 글러브 끈을 막 늘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게 부드러우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조작성이 좋아진다는 느낌 들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끈이 좀 나와 있죠.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IP 셀렉트 글러브들의 특징이에요. 웹 간격도 좀 늘려놨고요. 요거는 가공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굳이 풀르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길들이기 했을 때 얘가 되게 부드럽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이 끝난 다음에 미세 조정만 하시면 돼요. 그 조정하는 법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면 앞에 영상에 손가락 끊기는 법 영상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굳이 풀르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앞에 쭉 늘어났던 글러브, 이제 파트 1부터 시작할 때 이 모든 글러브들은 개인이 DIY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 없으면 저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잡힌다? 그럼 제가 늘 농담으로 말씀드리죠. 내 알을 그만두시던가 야구를 그만두시면 제가 환불해 드린다고 농담을 드리는데, 그런 자신감 있는 글러브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있어요. 15분 타이머 이제 여기 있어요. 이제 이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DIY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오일 같은 거 생각하세요. 오일. 오일을 처발처발 발라야겠지. 이 오일은 지금 샘플 오일이에요. 저기 MVPJ 찬호랑 제가 지금 같이 협력해가지고 샘플 제작하는 중인 오일인데 샘플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성이 약간 스트롱 오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무르면서 조금 연질인 느낌으로, 그래서 좀 발림이 좋은 걸로 해서 이제 샘플 제작 중이고요. 네, 향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샘플까지 나왔고 조만간 5차 샘플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 이제 준비물 오일 필요하다. 또 뭐 필요할까요? 쉐이퍼. 길들이려면 쉐이퍼 하나 사야지. 쉐이퍼 싸지 않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길들일 때 뭐 이것까지 사요. 필요 없어요. 즉 오일과 쉐이퍼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까지 사셔서 DIY 하라는 영상 찍을 거 아닙니다. 그냥 손이랑 공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더 이제 말미에 나오겠지만 제가 글러브 묶는 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신던 거 안 돼요. 신었어도 세탁한 거, 네, 세탁한 양말 정도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에 공은 몇 개가 필요하냐? 한 2개 필요합니다. 공 2개랑 양말. 그리고 이제 손가락 나중에 간격 조절해야 되니까 이런 벤치 말고요. 본인들이 할 때는 젓가락, 안 휘는 젓가락이나 아니면 송곳은 너무 뾰족한가? 도라이버 같은 거 있죠. 일자 도라이버. 그런 거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도라이버로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도라이버 준비 안 됐으니까 요걸로 하겠지만 뭐 똑같은 원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일을 발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전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쪽에 오일을 좀 발라주면 그 부분이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표면이 젖으면 물에 젖어진 박스가 좀 부드럽잖아요. 표면이 젖으면 그런 것처럼 가죽이 좀 적셔지면 오일로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지는 현상인데 저는 그것도 이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공할 때 오일을 좀 바를 경우는 약간 드라이한 가죽들이 있어요. 오일의 좀 함량이 적은 가죽이라든가 좀 건조한 가죽들, 오래된 글러브들은 오일을 좀 발라놓은 다음에 가공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가공할 때 오일을 너무 처발처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정성이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한번 컨디셔닝 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와중에 더 자주 발라주세요. 바르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양치질하는 시간도 안 걸린다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일반 메리아스 네, 요런 거 네, 요런 면으로 된 천이랑 오일 요것만 쓰시면 돼요. 제가 수건이나 극세사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일을 얘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과용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말털 구보타 솔 가지고 오일 칠해가지고 여기다 확 처발처발 하시는 영상 찍으셨던 분이 있어요. 그 영상 아직도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잠실에 있을 때, 유니크에 있을 때 그게 막 퍼지면서 그 사람이 길들인다고 막 무령보고 때리고 박경수 길들인다 막 지금 그분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아직도 돌아다녀요. 누군가는 또 보겠죠. 근거 없는 얘기들 그거 보면 그래서 가끔씩 저도 왔는데 거의 길들이러 왔는데 혼자서 하겠다는데 이 찐득찐득한 거예요. 와,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말 되게 많네.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쿵쿵이 때릴 때도 막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오고 되게 안 좋아요, 되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식탁 위에 식용유 같은 거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때요? 식당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주방에 보시면 기름때 쩐 것들 보면 찐득해지잖아요. 네, 글러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이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스피드는 멈춰줄 수 있지만 그거는 가죽의 질감에 표면의 촉촉함이지 그게 찐득찐득해버리면 상습적으로 흙이 더 먼저 들러붙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준비물은 공 2개 그리고 양말. 이거는 나중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내 주먹. 그리고 이런 송곳 같은 거 아니면은 일자 도라이버 저는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쓸 거예요. 그것만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길들이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길들이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쉐이퍼를 왜 준비하지 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쿵쿵이로 쿵쿵쿵 찌는 것도 있고 쉐이퍼 같은 거 쓰는 걸 보면서 글러브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꺾어 놓고 막 조지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손으로 수타로 예전에 할 때는 그리고 디테일을 할 때는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꺾어 놨을 때 자연스러운 손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안에 막 각 꺾여져 있고 심지어는 이 하이바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데 막 접어놓고 막 이렇게 패다 보면 손이 안 들어가. 네, 터널을 꺾어놔 버렸으니까 이 터널이 쑥 들어가는데 꺾어놨으니까 딱 걸려. 그래서 손과 괴리감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DIY 할 때는 이 꺾어서 이 때리는 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손을 이용해서 다시 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가죽이 변성이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DIY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목타 가공이라 해서 저희 나무 원목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책상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한번 길을 들여 보겠습니다. 자, 새 글러브예요. 자, 그리고 제가
공이 있다 그랬죠? 여유분을 하나 두고 혹시나 모르니까 다음에 제 손 이걸로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얼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보이는데 글러브만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글러브를 보이게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좀만 내려놓을게요. 네. 자, 15분 타이머 맞춰놨고요. 15분 동안 한번 제가 길을 들여보겠습니다. 자, 타이머 시작. 네, 시작됐습니다. 자, 글러브를 길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 손이에요. 내 손의 관절, 인체 신비에 나왔던 그리고 세나글의 1, 2, 2, 1, 즉 내 손과 일체감이 있는 느낌을 글러브에 인풋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러브를 착수한 상태에서 길들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엄지를 넣었을 때 엄지가 좀 많이 타이트해요. 그럴 경우엔 네, 엄지를 처음에 좀 풀어놓고 이 부분을 안쪽에 고리를 살짝 당겨서 열어주세요. 왜?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를 조금 빼선 상태에서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내 관절까지 충분히 들어가 주게끔. 너무 깊이 넣으셔도 안 되고 너무 빠시도 안 돼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깊게 들어갈 거고 손이 크신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즉 내 관절의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그리고 길들일 땐 기본적으로 111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역방향이에요. 저는 이 제품들을 다 역방향으로 나온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글러브는 가로 방향이다, 세로 방향이다, 가로 방향이다, 가로형이다. 기본적으로 가로형이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가로형에서 내가 글러브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죠? 롤링 하고 있죠? 자, 롤업 한다 그러죠? 자, 묻는 거예요. 네. 그 Z 글러브에서도 그런 모델이 나왔고, 예전에 그 공장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오일 좀 발라져 있고 막 글러브를 파운딩해서 쉐이퍼로 좀 두들리고 한 글러브들 본 적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사람 손이 들어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비싼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롤업하고 있죠. 즉 쉽게 설명하면 저번에 제가 A4지로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공을 잡을 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롤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롤업. 즉 내가 이렇게 잘 잡히게 만드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게 여기 꺾고 여기 꺾고 딱딱딱 접근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글러브를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쓰겠다는 거죠. 가로 방향이 이거면 세로 방향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즉 엄지 부분을, 이 아랫벽 부분을 충분히 눌러주는 거예요. 즉 이 펠트 경계선 쪽을 손을 빼고, 그럼 눌러주면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손을 넣어서 네, 또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부드러워야 될 때는 어딜까요? 바로 포켓이에요. 포켓. 즉 공을 잡는 볼집이 아니라 바로 포켓. 이 정도죠. 얘는 포켓이 많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켓에는 대부분 보관 가죽을 내줘요. 왜? 손이 없기 때문에 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포켓 부분이 가죽이 이렇게 밀려나가 버리면 외부로 치고 나가서 여기서 딱 브레이킹이 돼줘야 돼요. 포켓은 딱 끝에서. 특히나 IF 글러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 포켓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내가 매만져 주는 거예요. 롤링 하면서, 눌러주면서. 우리 밀가루 반죽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또 롤링 해주는 거예요. 손바닥은 왜 안 만질까? 손바닥도 만져야죠. 근데 바닥이 판판하고 딱딱해지는 거랑 이렇게 만지는 거랑은, 만진다 해서 이렇게 뭉그러진다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손을 놓고 만지면 바닥이 판판해요. 네. 그랬을 때 어디예요? 내 관절. 그럼 어디죠?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대고 누르나? 그 지점처럼 힌지 부분도 눌러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예요? 내가 손을 봤을 때 이 부분. 보이시죠? 관절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스페셜 가공 끝나고 마지막에 후반 작업들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손에 피팅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손을 넣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입수부를 함부로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입수부를 풀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손이 크신 분들은 이 작업하는데 손가락 터널을 넓히는 작업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만지는 거 쉽죠? 롤러. 웹은 어떻게 된다 그랬을까요? 웹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캐치볼 자체가 안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길 잡고 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선수들 보면 이렇게 피잖아요. 들어가기 쉬운 공간을 만들었는데 웹이 한 방향으로 딱 접혀버리면 이게 그래서 웹 가지고 막 때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 때린다 그러면 공 가지고 때리시면 돼요. 공 가지고 어떻게 밑에 층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통통통 통통통 그냥 이렇게 통통통 통통통 웹을 때리고 싶으시면 공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즉 양말을 치면 요런 식으로 양말을 돌려가면서 때리듯이 웹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때리듯이 때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똑같이 비벼주셔야 돼요. 웹을. 가죽이라는 거는 만지면 만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일본 영상 보시면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죠? 지금 뭐예요? 이 결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었죠? 제가 예전에 XTM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글러브 뒤집어 까는 얘기예요. 자, DIY 할 때 뒤집어 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넓은 글러브 뒤집어 까기도 쉬워요. 그럼 이렇게 놓고 공을 넣고요.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글러브가 이렇게 뒤집어 까집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결대로. 네, 결대로. 즉 이 손가락 방향의 수평된 결이죠. 이 결로 가는 거예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쪽을 꺾어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손가락이 말린다라는 거 휘지 않게. 왜? 이 안엔 단단한 펠트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힘을 이겨내줘야 되니까요. 물론 선수들이 손가락을 좀 만져서 부드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손가락이 딱딱할 때 얘기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만지지 말라는 주의예요. 그리고 엄지 펠트 이 경계선 아까 안쪽으로 말았던 걸 또 반대로 이쪽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글러브 어떻게 돼요? 다 울고 막 짜부러졌죠. 그럼 이걸 필라면 뭐 해야 돼요? 그때 내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잡는 게 뭐죠? 바로 야구공이에요. 우리가 잡는 게 이런 소프트볼 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수다도 떨고 있어요. 여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가더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게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면 얘는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넓은 거를 넣는 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아니면 요런 것들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만들어. 대체 이거의 근거는 뭘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냥 글러브 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아놔. 아니면 가운데다가 소프트볼 공을 놓고 이렇게 놓고 또 글러브로 둘둘 감아놔. 근데 우리가 잡는 건 뭐였어요? 이거예요? 야구공이에요. 야구공이에요. 그래서 소프트볼 공 넣고 둘둘 감아놓은 글러브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투수 글러브가. 다 안에서 도는 거죠. 네. 안이 너무 커지는 글러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잡는 건 공이죠. 공을 어디다 놔야 될까요? 손을 넣고 내 볼집을 찾아야겠죠. 즉 검지 중지 아래, 즉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즉 여기죠. 지금 내 정권의 아래 부분이에요. 여기 거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검지랑 중지 사이 찢어진 데 사이에다 새끼를 넣어서 사선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새끼를 집어넣으면 반대편에는 튀어나온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GO라고 써있는데 바로 여기. 즉 여기가 볼집이에요. 거기다 공을 두시고 이제 롤업 하시는 거예요. 자, 포켓은 더 좁아져도 돼요. 어차피 넓어질 거니까. 그럼 내 손을 넣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잡는 게 이 아랫부분이잖아요. 어디죠? 우리 백으로 잡을 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힌지 부분 이쪽으로 잡는 거예요. 네. 손이 작으신 분들은 힌지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할 거고 손이 좀 크신 분은 좀 넓어지겠죠? 어쨌든 잡는 거예요. 그리고 포켓도 마찬가지로 공을 넣어서 잡는 거예요.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겠죠? 아까 웹만 안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시면 밤 11시에도 집에서 혼자서 DIY 하면서 길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DIY 하면서 길을 들일 수 있는 글러브를 선택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가죽이 잔주름이 가는 건 괜찮은데 가죽이 큰 주름이 가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에 보관 가죽 때문에 막 되게 괴리감 있고 막 꺾여진 게 막 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DIY하기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뭐 하죠? 주먹. 자, 우리가
공을 잡는다는 건 뭐죠? 주먹을 관절, 이 두 번째 관절을 정권에 맞추는 거. 이게 공 잡는다 그랬죠. 엄지가 어딨어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먹 때릴 때 이렇게 때려요? 아니죠.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공을 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때리잖아요. 예. 엄지가 어딨죠? 옆에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딱 넣고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잡듯이, 즉 수평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앞으로 오면 공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느낌대로 그냥 롤업 하세요. 네. 그러면 이쪽을 놓고 이렇게 롤업 하는 건 뭐죠? 아, 네. 이게 바로 닿는 방향, 즉 세로 방향으로 잡을 때의 각도인 거죠. 기본적인 글러브가 가로 방향일 때, 세로 방향일 때는 오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아랫벽 윗벽이 치환됐을 때 이 올라온 아랫벽이 올라와서 윗벽이 됐을 때 이 윗벽을 덮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였죠. 이게 아니라 롤업. 오, 깊네요, 되게. 그랬을 때 이게 닿는 글러브. 그래서 일본 선수들 보면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잡을 때 보면 다 펴져 있죠. 즉 이 부분을 롤업 하는 거예요.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즉 이 아래 힌지 부분이 잘 잡히게. 그리고 나갔을 때 튀어오를 때도 이런 데다 잡히게. 그리고 투핸드로 받을 때 이게 받는 포켓. 잡을 때 어디죠? 볼지. 포켓. 볼집. 여기는 받는 포인트. 여기는 볼집이란 포켓은 잡는 포인트. 그럼 잡았어. 롤업. 그래서 내가 집에 느끼는 거야. 때려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3분 52초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역방에서 제가 제방끈을 빼드린다 그랬어요. 왜 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닿는 동작을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버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즉 이렇게 잡히는 글러브를 엄지가 들어가 버리면 빠져요. 다시요. 잡았죠. 가로형으로 잡았어요. 엄지가 들어가면 빠져요. 즉 담는 동작 이렇게 해서 아랫벽에 펴서 롤업 하듯이 이렇게 담으면 되는데 이게 엄지가 들어가는 식으로 잡으면 흘러버려요. 세로 방향이 돼버리면. 특히나 틀어버리면 그래서 엄지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롤업 돼서 가로 방향에서 담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이 바닥이 너무 넓은 경우, 즉 여기를 잡고 있는 경우라면 이걸 빼서 여기가 좀 더 부드럽게 조작성을 준다라든가 담는 부분에서 백핸드에서 좀 더 잘 물리게 만들 때 이 제방끈을 빼는데 특히 그게 왜 그러냐, 역방향으로 갈 때가 좀 그게 좀 좋아요. 그래서 역방향 글러브에서 제방끈을 많이 빼는 이유가 이 동작을 할 때 좀 더 안으로 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방향일 경우에는 그래서 제방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물론 순방향도 제방끈을 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제가 같은 경우도 손이 작다라든가 좀 조작성을 좀 더 높여줄 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잡아라라고 해도 사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작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이 제방끈을 본인이 DIY 할 때 제방끈은 요쪽이 아니에요. 즉 엄지끈 옆에 요 끈이에요. 이거를 매듭을 풀러서 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다시 난 제방끈을 넣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네, 그냥 가위로 여기 요 부분만 여기만 이렇게 4개만 끊어 보시면, 총 5개인데 4개만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뽑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빠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빼볼게요. 여기 뺐죠. 즉 엄지 쪽 하나 둘 세 칸 있으면 4번째 칸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리고 중간에 넣어서 돌려서 빼. 이거 지금 제가 롱노즈로 하지만 송곳 같은 걸로 넣어서, 아니면 송곳은 글러브 상처 나니까 드라이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당겨도 다 당겨져요. 이렇게 쉽게 빠져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다 빼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빼면 자, 안 되는 이유가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죠. 이 고리에 얘가 이런 식으로 껴서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막 잡아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마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엄지부터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방향 글러브에서 이게 빠졌죠. 그럼 여기서 죽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빼는 이유는 여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아래쪽 펠트를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 강한 펠트도 쓸 수 있지만 동일한 펠트에서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부피를 두껍게. 그래서 우리 베갯잎에다가 속을 꽉 채우면 배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빵빵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냐, 이렇게 잡아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빼므로써 베갯잎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랫벽 잡는 거 말씀드렸죠.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잡는다는 느낌 있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다음에 힌지 폭을 내가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만져요. 그리고 공을 놓고 때려요. 자,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초 남았냐? 4초, 3초, 1초. 끝. 15분 다 됐습니다. 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15분 동안 말도 많이 하고 그냥 손 넣어서 잡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잡으면 잡혀요. 그럼 이게 뭐였죠? 세로 방향. 이 방향이었죠. 그럼 가로 방향 뭐였죠? 곰발바닥, 소발바닥. 그럼 뭐죠? 가로 방향. 친다. 받는다 뭐였죠? 붙었을 때 감는다. 지금 뭐예요? 포켓으로 잡은 거죠. 외부로 잡을까요? 외부로. 웹 잡았어요. 태그도 안 빠져요. 그럼 땅볼은 뭐였죠? 캐치볼이 있으면 땅볼은 이거였죠. 이제 글러브가 이렇게 가로형이다. 땅볼은 지명과 내 손가락 수평. 그럼 그대로 놓고 내가 옆에서 잡아볼게요. 그럼 잡았다. 그럼 어때요? 잡아요. 걸어. 물어. 물어. 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치는 거고. 받는다. 받는 거고. 안 빠지죠.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받는 거고.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받는 거고. 안 빠져요. 그럼 이 상태예요. 그럼 두 손으로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죠. 여기. 그럼 두 손으로 받는다. 그럼 쓱 빼는 거고. 쓱 빼는 거고. 손목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툭 빼는 거예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어디에요? 물려서 잡히는 거죠. 집에서 셀프 테스트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제자리 친다. 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느낌이었죠. 롤링. 길다. 길면서 몸이 빠지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글러브 끼고 똑같이 쳐다보고 때리면 튀어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박수 치지. 제자리. 오케이. 제자리. 코어 느끼시고 다음 짧다. 짧다. 그럼 길다가 뭐예요? 여기 세게 때리겠죠.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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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는 거죠. 정말 쉬운 글러브예요. 네. DIY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는 건 뭘까요? 네. 손가락 간격 맞추는 영상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내 손가락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랬죠? 손가락 하나 정도가 여유있게 깊이 들어갔을 때, 여기. 요 끈까지 들어갔을 때 여유있게 들어가는데 얘는 튀어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을 거예요. 맞아요. 왜? 마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타가 있는 글러브는 검지, 중지 사이가 중지, 약지 사이보다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더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지, 약지 이 간격보다 이 검지, 중지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조절을 해야겠죠. 왜 간격 보시고 내가 이제 이 간격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칭되게 맞춰주면 요만큼 뜨죠? 그럼 당겨. 네, 다음에 손가락을 하나 걸어 넣고요. 이 손가락. 사람 손에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자를 넣고 당겨요. 그러면 손을 넣고 당기면 이 이상 안 좁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넓어야 되니까 얘는 한 가로 방향으로 손가락을 넣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 방향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당겨서 이제 세로 방향을 찾을 거예요. 세로 방향을 넣어서 한 요 정도. 손톱 하나 정도 여기까지 요 정도 손톱 하나 정도 들어가는 느낌 오케이 해놓고 과감하게 당기세요. 그다음에 맞추세요. 오케이. 여기는 손톱 하나 들어갔죠? 여기는 손가락 옆으로 하나, 여기는 세로로 하나 맞힌 다음에 나머지. 이 간격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조절하면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마타가 들어간 거에서 여기가 너무 좁아버리면 손가락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서 공이 그쪽으로 하면서 밀리면서 막 자꾸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결방의 반대로 이렇게 감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 펠트는 소중하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당겨서서 손을 세워서 네. 간격 맞추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좀 감는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벌어지는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시면 조금 느슨하게 하시면 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 요 손가락 끈들이 들뜸이 없고 간격이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간격 맞춰놓은 상태에서 매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탁탁탁탁 당겨 주시면, 자, 이제 DIY가 끝났습니다. 참 쉽죠? 그러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348번 친다, 받는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그게 뭐였어요? 롤링, 아랫벽, 윗벽. 친다, 받는다. 땅볼, 받는 거, 여기. 그럼 받는다, 잡는다. 롤링, 친다, 받는다. 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이제 떨어지죠. 다시 보세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네, 이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탁탁탁탁탁. 떨어지기 싫어? 탁탁탁탁탁. 네, 다 물리는 거예요. 이 느낌. 우리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디예요? 불규칙이 나왔는데 딱 쳤는데 이쪽으로 걸었고, 이런 데 걸렸을 때도 이게 잡히면 좋잖아요, 기분. 다. 물론 일로 10개 중에 10개가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만 맞으면 튀고, 맞으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50%의 확률이라는 거는 안 잡힌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10개 정도 들어왔을 때 6, 7개 정도가 이 정도 담겨주든가 7, 8개 정도 담겨준던가, 그럼 아주 기분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잡아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빼서 던지는. 그럼 잡으면 돼요. 여기는 포켓이나 웹은 바보도 잡아요, 이런데. 그랬을 때 어때? 강하게 물려있죠? 그럼 공을 빼서 던질 수도 있는, 물었을 때 빼서 던질 수도 있는, 그렇게 스핀이 잘 멈춰주는 글러브가,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멈춰주는 글러브가 되면 거의 이렇게 이런 동작들, 글러브질을 안 하고 그냥 대서 잡는 동작을 해도 잘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가공이 끝난 모양과 원래 원형의 모양을 봤을 때 보세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새 거를 손을 넣었을 때 이 느낌과 이걸 넣었을 때 느낌은, 공방에 오시는 이런 디귿자 느낌이구나. 그랬을 때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묶는 법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내가 딱 묶어주시면 돼요. 엄지새끼를 묶을 때 손이 작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였죠? 잡아 당겨서 막 묶는 분들, 손이 이렇게 되면 글러브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바깥 들어오죠. 이게 안 돼요. 자꾸 여기가 써지죠. 그러니까 손이 작을수록 여긴 좀 느슨하게 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해체해서 스페셜 가공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장님 왜 스페셜 가공 왜 해요? 글쎄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하겠죠.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저는 뭐 이렇게 해놓고 했습니다 해도 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요. 손님들은 몰라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유니크 있을 때 슈어플레이도 최대한 간단하게 일반 가공도 해보고 스페셜 가공도 해봤지만, 일부러 테스트를 그러고 해놓고선 일본 친구였는데 야구 선수 출신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2개를 주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훨씬 낫는데요.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DIY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시면 바로 캐치볼 가능하고, 거짓말 좀 더 보태서 실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글러브들이 이렇게 쉬워요. IP 셀렉트 어렵다 말씀드리는 건 사실 토고 같은 모델들 진짜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요걸 좀 접목시키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가로형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RD 모델도 참 잘 나왔어요. 인기 많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세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렵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테크닉적으로 가로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세로형으로도 이렇게 담아도 잘 담겨요. 네, 쉬운 글러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렇게 DIY 하시면 바로 15분 투자하시면 내일 바로 캐치볼 가능하시고요. 네, 땅볼 펑고도 봤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 만지는 거를 조금씩만 더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에 대고 이렇게 누르든가, 이렇게 1, 2, 1. 이게 뭐죠? 주먹 때리고. 주먹 어디 들어있죠? 내 관절, 2번째 관절. 저좀 때리고, 엄지 만지고. 이게 뭐였어요? 새나글 파트원. 1, 2, 1. 내 글러브 매 만지는 법. 즉, 공이 잘 들어오는 덫을 만든다. 그 영상이랑 또 맞물린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모델 IP 셀렉트 059 모델이고요.
내야 범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냥 표준적인 그런 글러브고, 포켓이 많이 깊지 않은 글러브고요. 좀 되게 쉬운 글러브예요. 네, 마타가 있는 글러브에서 좀 쉬운 글러브로 요 영상 찍어서 DIY 하는 방법까지 올려주셨으니까요. 제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도 판매를 하고 카페에도 공동 구매를 할 거예요. 이건 가공 없이 구매 가능하시게끔 제가 가공 옵션을 걸어 드릴 테니까, 물론 가공 맡기셔도 되고 안 맡기셔도 됩니다. 네, 올려 드릴 거고 금액도 되게 저렴하게 책정을 했으니까 요 모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050은 끝냈고, 다다다다단 그 다음 모델은 뭐냐. 자, IP 셀렉트도 마찬가지로 요런 마타가 없는 글러브, 즉 요런 십자앱의 글러브가 LC, EC 두 종류가 나왔어요. 색깔은 두 컬러씩 해서. 그래서 얘는 품번이 082 패턴이에요. 즉 검지 중지의 사이에 마타가 없는 거.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082 모델, 요것도 참 매력 있는 글러브거든요. 요걸 또 DIY 하는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셀렉트 씹어보자. 네, 박살 내보자 한번. 네, 2탄 기대해 주시고요. 2탄 08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